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묻는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공화당 6명이 가세하며 결과는 합헌으로 결론이 나왔고 심리는 계속 진행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심리 이틀째 상황,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상원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미 역사상 처음입니다. 양측은 어제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상원 의원 100명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진이 합헌인지 아닌지를 표결했습니다. 찬성 56, 반대 44로 공화당 의원 6명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탄핵안이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은 의회 폭동 사태 전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구절 3개만 기억해달라고 공화당에 호소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 당일 연설뿐 아니라 폭동으로 이어지는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복한 말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뜻하는 새빨간 거짓말, 양보해선 안 된다고 촉구한 도둑질을 멈춰라, 무력을 요청하는 도둑질을 멈추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워라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I understood the effort to attack our seat of government in order to carry out President Trump's mission to prevent the certification of a presidential election. 제이미 레스킨 의원은 폭동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말을 꼬집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위대를 오랫동안 몹시도 부당하게 대우받아온 위대한 애국자들로 칭하면서 대선 압승이 인정사정 없이 악랄하게 사라졌을 때 이런 일과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want to alert everyone that there is some very graphic, violent footage coming, just so people are aware.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의 근거로 내세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해 쉽게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임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트럼프가 시위대에게 평화롭게 하고 애국적이 되라고 말하는 영상을 재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 탄핵 여부를 가르는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민주당이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현금 지급 대상이 축소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전 부양안과 똑같이 연소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공화당 반발에 부딪혀 소득 기준을 낮추는 것이 검토됐지만 민주당 하원이 꺼내든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은 결국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 통과를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연간 개인소득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납세자 가정 모두에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납세자들 역시 현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소득 기준보다 $1,000 높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지원금이 $50씩 감소하는 구조인데 상한선은 연간 개인소득 9만 9천 달러, 부부 합산 19만 8천 달러까지입니다. 이 이상의 수입을 올린 납세자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세금 보고 자료입니다. 대학생 자녀 등 성인이 된 부양가족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당 $1,400의 현금이 지원되는데 자녀가 2명인 납세자 부부의 경우 $5,600의 현금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1, 2차 지원 때는 성인과 미성년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금이 달랐고 성년이 된 부양가족은 개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1, 2차 지원 때에 비해 수혜 자격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차 추가 경기 부양안은 다음 달 만료될 연방 추가 실업수당 $300를 $4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부양자녀들을 위한 현금 지원안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 탄핵 재판이 끝나면 부양안 통과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부양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어떤 식으로 반박할지 민주당 중도파들의 표심 여부도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의 기싸움이 팽팽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에 학교 리오픈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발의안은 LA시 검찰이 학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학교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교육당국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어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소규모로 대면 수업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며 봄학기까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LA 교사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교사들과 학생, 지역 커뮤니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앞서 LA 통합교육부 역시 모든 교사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난 이후에야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권과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일단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당국 보고를 통해 앞으로 수주 안에 카운티 내 코로나 주요 수치들이 학교를 다시 열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지만 최종 결정은 교육당국이 하도록 이를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코로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가 25명까지 내려가면 저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10만 명당 일일 확진자 수는 31.7명으로 지난주 38명에서 더 내려갔고 향후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안에 미국 내 상당수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 거세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LA 카운티 내 백신 1차 접종과 2차 접종 예약과 관련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들어 카운티 내 대형 백신 센터에서 2차 백신 접종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저스 구장 내 대형 백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LA 소방당국은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 7,000회분의 예약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당국의 발표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데는 카운티 보건국이 주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백신 공급 물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300개가 넘는 접종 장소에 백신이 공급되다 보니 장소에 따라 예상치를 넘는 물량이 도착할 경우 1차 백신 접종 여유분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운티 당국은 칼스테이트 노스리치와 잉글루드 포럼을 추가한 카운티 내 7개 대형 백신 센터들의 경우 여전히 2차 백신 접종 예약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저스 구장을 포함해 LA시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시내 접종센터들의 경우 1차 예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인 3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빠른 집단 면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AP와 시카고 대학 여론연구센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백신을 이미 접종받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17%의 응답자는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15%의 응답자는 절대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인 응답자 비율을 합치면 32%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인 3명당 1명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응답자일수록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 졸업을 하지 않았거나 흑인, 공화당 지지자일수록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here is a lot of work to be done as it relates to addressing concerns around the rollout of the new COVID vaccine. Vaccine hesitancy feelings are high, especially amongst communities of color. 백신 접종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65%는 부작용 가능성을 비슷한 비율로 백신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38%는 백신이 실제로는 효능이 없으며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에 부정적 응답자 63%는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집단 면역 효과가 일어나려면 최소 70%에서 85%에 이르는 미국민들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몽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Suppose we don't reach the 70 to 85%. I think it would st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dynamics of the outbreak. You wouldn't have that complete blanket or umbrella of protection. So even if you don't get to what would be the critical level.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 사이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입니다. 그동안 방역 전문가들이 마스크를 2장 이상 겹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는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CDC는 일회용 의료 마스크에 1000마스크를 겹쳐서 사용할 경우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비말을 95%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DC는 그러면서 코로나 웹사이트에 마스크를 2장 이상 겹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착용 방법을 게재했습니다. 효과적인 착용 방법 설명서에는 마스크를 2장 이상 겹쳐서 사용하는 것이 호흡기 비말이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CDC는 가급적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켜야 제대로 된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마스크 끈을 교차해 매듭지어 착용할 것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예술문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해 거리 공연 등을 활성화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커머 뉴욕 주지사는 뉴욕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예술, 문화 산업의 재개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팝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라이브 공연의 에너지로 뉴욕커들에게 정신적,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팝섭은 오는 2월 20일 맨하튼 자베 센터에서 치러지는 첫 공연을 필두로 오는 9월 6일 노동절까지 연극, 댄스, 코미디, 팝, 오페라 등 총 1000회에 달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팝업 형태로 진행될 공연들은 공원, 박물관, 주차장, 전철역 등에서 실시되며 일부 공연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공연 소식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유명 출연자들은 배우 휴 잭맨, 소프라노 레네 플레밍, 코미디언 에이미 슈머, 배우 알렉 볼드윈 등이 있습니다. 또 코모 주지사는 각 공연에서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도 길거리 공연 활동 장려 프로그램 오픈 컬처의 런칭을 알렸습니다. 거리 공연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장실 산하 거리 활동 허가국에 1일 공연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데블라시오 시장은 웨비나 등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Curtains of NYC Initiative도 소개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Curtains of Initiative 신청 절차 및 자격을 검토할 수 있는 웨비나를 주 3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 사태 속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설날을 맞아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설날인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떡국을 나눠주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운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광양불고기와 선농단, 명동교자, 수원갈비, 마당국수 등 음식점 5곳이 참여하며 해당 일시에 5개 식당 중 한 곳을 방문하면 포장 떡국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앞서 어제는 한국 KBS 사회봉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KF94 마스크 5,000장을 LA 경찰 노조에게 전달하며 다양한 코로나 극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LA경찰국 소속 경관이 차량 탈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LAPD 매튜 칼레로스 경관을 픽업 트럭 절도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경관은 지난 2019년 딜러 전시 차량을 탈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비移민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이 전년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국적자가 취득한 비자는 모두 37,561건으로 지난 2019년 대비 50.6%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의류박람회 매직쇼가 올 상반기 플로리다 올랜도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습니다. 어제 개막한 매직쇼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 사태 여파로 60여 개의 한인업체만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가 로봇 개발업체 초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초보틱스의 로봇 셀리를 통해 자동화 음식 생산이 활성화될 것이며 식당들의 시간과 생산비를 절약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 사태 관련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하루 새 1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누적 사망자는 6,739명입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